비둘기처럼 다져. 이거 뭐예요? 아, 노래 몰라요? 네.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그 가족 화합의 어떤 그 노래 대표곡인데 부부란 노래는 혹시 아십니까? 부부요?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언제 꿈같이 흘러간 50대 노래인가요? 맞아요. 잘 아시네. 진짜 50대 노래예요 이거. 2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여러분 아마 요트 다들 타보셨을 겁니다.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종종 요트를 타고 강이나 바다로 많이 놀러들 가실 텐데 바다 같은데 이렇게 요트를 띄워놓은 말이죠. 닻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둥둥 떠내려가서 바람에 물살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저희 장르만 여의도가 그 닻이 좀 되고 싶습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또 유튜브도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을 말입니다. 어디론가 자꾸 쓸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중심이 되는 네. 든든하게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바로 장르만 여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 내리려고 할 때 자꾸 바람 불지 마세요. 계속. 다양한 게스트들과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장르만 여의도가 되려 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참 다양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출마 못하는 분, 출마 안 하는 분, 또 출마하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지도 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 2시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완벽하게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시면 완벽하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르만 여의도 먼저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어떻게 실시간 보셨어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실시간 봤죠. 보셨습니까? 문제 중계 살짝 해드렸는데. 네. 네, 저도 이제 네, 봤는데. 감탄사 위주로. 오, 축구 볼 때보다 이런 거. 네. 네. 톤을 많이 낮췄죠. 네, 차라리 축구 볼 때가 훨씬 더 네. 멘트는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격한 가감 없는 반응이 가능했지만 네. 어제는 감탄사 위주로. 근데 어제는 물론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실망했어요. 총평이 실망했다인가요? 네, 아니 왜냐면 네. 제가 했으면 훨씬 더 대통령을 돋보이게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많은 분들께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연출이 좀 아쉽다. 네, KBS 너무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장르만 여의도에 네, 오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면 진짜 빛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반짝반짝. 그럼요. 네. 저희 뭐 조명부터 해서. 네. 자, 그러면 네. 어제 있었던 신년 대담, 그게 이제 미니 다큐 형식이었죠? 예. 네, 그거 한번 완벽한 해설을 한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천량 한 모금 하고. 어제 술 드신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열심히 봤는데. 지금 이거 술 아니고요? 예. 네,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네. 자 브리핑 오늘 특집 우리도 특집입니다. 우린 특집입니다. 특집 신년 대담 완벽 해설 네. 물결 달아놨습니다. 자, 어제 한 100분 한다고 했고 실제로 한 94분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쏙쏙 좀 짚어드릴 맞습니다. 텐데 네. 일단 저의 총평 아까 조금 실망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했다는데 의의를 두자. 이렇게 했다는 것 총평을 자체에 의의를 두자고요. 네. 근데 왜 약간 다큐 형식으로 네. 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참모진들이 준 뭐 참고 자료 같은 거 굳이 참고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돌파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분 가까이 대통령의 말씀으로 100분 가까이를 채우기에는 중간중간 이런 곁가지들이 조금 필요했다. 대통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대통령이 이제 좀 단답식으로도 왜냐면 원래 대통령의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100분 가까이 꽉꽉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듣다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입장 외에 네. 추가적으로 좀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뭐 민생 토론회에서 내가 다 들었던 내용 뭐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뭐 우리 다 기사들이 났습니다만 네. 뭐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네. 안 하는 것보단
나왔을까요? 예, 다음 주에 또 뭐. 예, 신영 또. 기자가 아슬아슬합니다. 네. 그래도 물가에 내놓은 했다는데, 아이 같아요.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네. 뭐 국민들의 평가는 뭐 지지율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나오겠죠. 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제 저도 좀 꼼꼼히 봤는데, 네. 이제 그 KBS 앵커분, 이제 같은 기자 네, 입장으로서 고군분투한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네. 처음부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네. 빌드업을 한 거예요. 정책 얘기하고 그래. 영수회담 얘기하고 뭐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막 뭐 개식용 금지법 얘기도 하면서 열심히 빌드업을 해가면서 네. 그 최종 골을 향해서 달려갔고 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좀 분위기를 풀고 네. 국민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랬을까? 그 이제 진행자 뭐 그 집무실 책상에도 앉혀보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하고 그 있잖아요. 복스 스탑 히어 그거 이렇게 놓는 거 책상에 놓는 거 의미도 설명을 하고 아버지 책장도 소개를 하고 했지만 예 결국은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그것이었다. 저는 그래서 네. 그게 난 약간 좀 전략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아쉽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결국 궁금한 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골을 넣어야지. 처음에 네. 그걸로 시작했으면 네. 그 뒤에 말들도 들릴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말 기다리느라고 앞에 네. 말이 안 들려 일단. KBS 시청률을 거기다가 위해 약간 예. 그런 걸 할 때는 오히려 이건 진짜 진심입니다. 네. 되게 더 압박하듯이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약간 예. 수세에 몰린 듯한 그런 모습이 차라리 대통령 연출이 되면 네.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저 뭐야 저 앵커 저 왜 이렇게 대통령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저렇게까지 해? 예. 요런 말이 나오고 요런 마음이 들면 네. 차라리 대통령한테 플러스인데 너무 조심조심 뭐 받았다도 아니고 뭐 두고 갔다? 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예, 보니까 예.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그러면 네. 그럴수록 오히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상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분도 직장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네. 모든 신문에 제가 일면 기사 제목을 봤어요. 네. 전부 다 뭐 대통령 특별대담 한 네. 다음에 매정하게 못 끄는 건 아쉬워. 중앙일보, 국민일보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쉬워. 조선일보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쉬워. 한국일보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쉬워. 세계일보 진짜?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서울신문 제발 없도록 할 것. 경향신문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 예. 제목을 이렇게 똑같이 좀 복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복사가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제목이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네. 브리핑의 첫 번째 제목도 네. 매정하지 못해서입니다. 매정하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네. 어제 그 대통령의 대담은 대통령의 어떤 다정함, 네. 뭐 어떤 스윗함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네. 있는 계기일 텐데 네. 이 또 굉장히 고군분투해요. 여사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뭐 개국의 식용법 그 금지 빌더. 통과시킬 때 여사랑 얘기를 많이 했냐, 네. 뭐 조언도 듣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그때 내가 대선 후보 때도 얘기했는데 더 단호하게 못했다고 해서 한 소리 들었어. 그러니까 또 앵커가 물어요. 집에서요, 밖에서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사와 어느 정도로 소통을 하느냐 이런 네. 질문들을 빌드업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다른 사안도 논의를 하십니까 여사랑? 또 대통령이 또 순수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 뭐 요새 뭐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고 하니까 네. 대화는 많이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아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야기를 많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다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올백 문제를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앵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그 파우치. 이른바 파우치. 네, 그 외국 회사의 브랜드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외국 회사의 아주 조그마한 백이죠. 조그만. 예. 난 그게 너무 웃기던데. 조그마한 조그마한 백이죠. 네. 그 백을 그 여사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줬다, 받았다 이런 표현을 아유. 쓰지 않아요. 놓고 갔습니다. 네, 이분 얼마나 이 질문할 때 떨었을까요? 준비를 많이 했겠죠. 네. 혼자 했겠습니까? 이제 KBS 그랬겠죠.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 질문을 준비를 했겠죠. 네. 자, 근데 일단 정식 품목은 파우치입니다. 네, 파우치.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파우치라고 되어 있어요. 크진 않죠. 그 파우치는 뭐 화장품 넣는 거예요, 뭐예요? 뭐 이렇게 끼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끈 없이 이렇게. 일수 같은 거 할 때? 뭐 보통은 이제 그런 걸 그럴 이제 때. 파우치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또 이렇게 세련된 여성분들이 또 파우치 많이 들고 다니긴 하는데. 세련된 여성. 근데 뭐 백이든 파우치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당선인 신분일 때
배우자가 그것을 받았고 네. 검증되지 않는 인사가 접근한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받은 것도 문제고 사실 이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김영란법이든 뭐 뇌물죄든 여러 가지 수사 사안과 결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 대통령의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답변을 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 이렇게 자막은 우리가 단 자막이 적절하게 아니고요. 대하기는 참 KBS 에 어렵습니다. 원래 있는 자막입니다. 네. 꼭 있는 그대로 오겠다고 한번 하고 들어보시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화면에 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미리 다정하시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더라면은 조금 더 저는 아직도 이 26년간 하지만 그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사정 업무에 종사했던 그 DNA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은 조금 더 웃음이 이렇게 좀 나오시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대통령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멀었어.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대통령과 배우자가 네. 누군가를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와, 저는 그 워딩, 네. 그 단어는 사실 좀 창피하지만 네.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맨 처음 무슨 얘기인지 맨 처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뭐 문점 박대한다고 할 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 좀 그래요? 인정머리 없이 아, 좀 써? 야박하게. 아,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죠. 뭐 그러니까 매정하다, 뭐 네. 야박하다, 냉랭하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늘 왜 이렇게 좀 박절하게 나를 대해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쓰진 않는데 어디가 어쨌든 고급지죠. 예 박절할 수 없었다, 매정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면 네. 사정의 DNA가 남아있던 나라면 아하. 조금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네. 내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뭐 그 이제 아. 최 목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네. 뭐 아버지와의 동양의 인연을 언급하고 뭐 이런 얘기도 직접 하십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데 매정하게 할 수가 좀 없었다. 음흠. 물론 아무튼 네.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제목들이 쭉 나온 거죠? 예, 아쉽다. 그렇죠. 매정하지 못해 아쉽다. 아쉽다. 근데 아쉽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네. 혹은 기대라기보다는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것은 사과 네. 혹은 유감. 유감. 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가 네. 아니라 아쉽다. 아쉬운 건 또 뭐죠? 아쉽다는 네. 이 사실 어휘는 굉장히 고민을 예. 해서 이제 나온 단어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잘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쉽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쉽다는 건 뭔가 내가 이게 주체적인 뭐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저 객관적인 상황 혹은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서 네.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그쵸. 아유 아쉽다.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련이 좀 남아서 서운하다. 네. 아, 나 널 보내기 좀 아쉬워. 라든지 아니면 좀 만족스럽지 못해. 아, 네. 요만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워. 이럴 때 쓰는 말이지. 그래서 난 이게 약간 김건희 여사와의 약간 거리감이 느껴져서 난 조금 아쉬웠어요. 아, 타자화한 네. 그런 느낌? 왜냐면 김건희 아. 여사를 그리 또 이제 사랑하시는데 예.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네. 아쉽다. 예,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쉽다라는 말의 그 전제는 여기서 뭔가 막 잘못했다 이런 걸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 아니고, 것이죠. 그냥 네. 이 사안이 좀 아쉽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내가 이거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 여러분께 진짜 이 대담을 다 채울 수 있는데 네네네.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관저에서 그런 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하여튼 조금 더 선을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거 지금 덧붙이는 거 분명하게 아니죠? 예, 지금 계속 제가 있었던 거죠, 이거?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정리해 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여튼이 했고요. 총 4번, 5번이 쓰였나요? 예, 그 네 정도 번.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하여튼 아쉽지만 아쉽다. 예, 아쉽지만 음. 여사는 피해자다. 다시 이제 사랑이 다시 시작됐어. 예, 왜냐하면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디올백 사태는 정치 이 공작이라는 사건의 규정을 그렇게 한 예, 거죠. 것을요. 이 부분도 준비했습니다. 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네, 네. 확실히 아까 말씀하실 때보다 표정이 더 단호해지셨어. 네. 네, 요건 이제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가지고. 약간 화도 나셨죠. 예, 그러면서 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이 음. 사안을 터뜨렸다. 저희가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작이다. 근데 다만 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앞으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우리는 이제 어제 네. 그 100분의 알짜를 지금 다 들어본 거예요. 네, 사실 뭐 다른 내용들은 진짜 다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네. 쭉 다 들었는데 네. 아, 이 시간에 내가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 다른 걸 하면서 이걸 하면 좀 덜 아까울 텐데 이것만 하니까 조금 시간이 다른 일도 좀 해야 되나. 이런 아, 이거 생각이- 보실 때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혹은 네.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만약에 네. 들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오로지 이것만 집중해서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아쉬웠어요. 대통령의 마음에 깊이 감화가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부족했네. 네. 제가 부족했어요. 내재적 관점을 요새 저희가 쌓는 것이 네. 또 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또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죠. 아, 나왔죠? 네, 뭐 네. 제가 그 정치권의 반응으로 또 반응을 전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음. 없었다. 오만함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었다.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개혁신당은 미진한 연극 한 편 잘 봤다. 미진한 연극. 예, 그러면서 잘 왜- 짜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지 개탄할 수 없다. 일말의 책임의식 성찰도 없던 봉창 60분이었다. 아, 봉창 두드렸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딴소리 했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새로운 미래. KBS를 조금 꼬집었습니다. 네. 대통령 1인의 홍보 대행사가 된 공영방송을 봐야 하는 국민들은 좌절한다. 아니, 라고? 홍보도 나 잘 못했다니까. 예,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제 개인의 평가보다는 정치권의 네. 반응을 위주로 아, 전해드렸고 국민의힘은 안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반응은 아직 공식 반응은 아, 없습니다. 그래요?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이 네. 참 그 관훈 토론의 타이밍을 잘 아. 잡은 것 같아요. 대통령 대담하고 네, 네, 관훈 네. 토론회 하면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반응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라고 네. 물었을 텐데 먼저 했잖아요. 오전 10시에. 아니, 그러니까 관훈 토론회가 더 먼저 잡혔다면서요? 먼저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방영도 됐지만 훨씬 네. 더 이전에 약속이 그렇죠. 된 스케줄이고. 예. 아, 요 KBS 대담이 조금 더 뒤에 같은데. 타이밍이 좋았다. 네.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은 아직은 네.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끝나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진짜 농담 아니고 네. 안 봤습니다. 안 봤대요? 이거 근데 불경 아닌가요? 집권 봤대요? 여당의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담화를 보지 않았다는 건 이게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본인도 아주 관련이 없지 않으신데.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한국 축구 뭐 축구 보느라 안 보는 사람이 승자라고 해서 자세히는 모른다. 아. 이거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이거 좀 네.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네. 예, 보도는 봤는데요. 네. 5글자로만 말씀을 드리겠다. 5글자로요? 네, 네. 대통령이 계속 아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 5글자가 아쉽습니다. 예,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일단락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의 최종 입장은 사과할 아쉽다. 사안은 아니고 아쉽다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그 후속 대응 방안으로 나왔던 거, 음. 뭐 제2부속실 만들 거야, 뭐 특감반 할 네네네네. 거야 이런 거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에서 만들려고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부속실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방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2부속실이든 특감반이든 사후에 감찰을 하는 것이지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견제기구라든지 감찰기구가 있다면 훨씬 더 조심을 하게 되죠. 네네네. 그리고 사후에도 이걸 처리하는 데에서도 공식적인 기구가 있다면 훨씬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그럴 수 과정을 있겠죠.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용산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제2부속실 설치 자체도 그렇게 탐탁치는 않아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추정이죠, 추정.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로는 예방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제는 이 대목으로 마무리를 아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요 부분이 이제 들려주시죠. 네, 그 마지막 싱크.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아유, 활짝 웃음. 네. 아, 우리 부부싸움 김건희, 전혀 안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시나 봐.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하냐고. 자주 하세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예. 거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네. 네, 우리 그 행복만큼은 깨지지 않기를. 사실 뭐 용산에서 역시나 전원으로 네. 뭐 요새 관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린다는 얘기를 여러 이제 또 이제 평론가 분들도 해주시고 웃음소리겠죠. 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웃음소리였던 것 웃음소리.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둘기 가족 같은 노래 또 부르시고. 네. 비둘기처럼 다져. 이거 뭐예요? 아, 노래 몰라요? 네.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그 가족 화합의 어떤 그 노래 대표곡인데. 언제 뭐 70년대에 나온 노래인가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비둘기 가족 몰라요? 네, 제가 오늘 꼭 가사까지 해서 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부란 노래는 혹시 아십니까? 부부요?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뭐 언제 꿈같이 흘러간 50대 시간. 노래인가요? 맞아요. 잘 아시네. 진짜 50대 노래예요, 이거. 아, 제가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네, 부부 사랑이 아주 지극한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꼭 남편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저께 이제 가장 핵심은 들어봤고요. 네. 그래도 또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음. 자, 두 번째 관심거리였죠. 네. 20년 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아, 자, 제목을 후광은 없다 이렇게 후광이 없다. 달았습니다. 네. 자,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랑 만났잖아요. 네. 서천시장에서도 만나고 음. 또 저기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네네네. 오찬도 함께하면서 소통을 좀 했잖아요. 창문 같이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손가락을 하면서 저게 이렇게 한번 같이 바라봤는데 네. 최근에도 뭐 이렇게 좀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네. 라고 물었습니다. 음.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들어볼까요?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말하는 톤에 따라서 뜻이 네. 매우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어, 달라질 수가 아니,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예. 총선 어떻게 하나 내가 이제 지켜보겠다. 이럴 수도 있고 네.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총선에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네. 잘 맡겨두고 있다. 이런 네. 이제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통화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천 이런 데 관여 안 하겠다고 했고 총선 끝나고 음. 보자고 했는데 네. 오찬 회동은 총선 전인데 했잖아요. 아직 뭐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일단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은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그러니까 음. 이제 막 비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그 오찬 회동은 공개가 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공개된 거 말고 막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네. 서로 불편하고 아. 부적절하다. 한동훈 위원장도 불편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막 윤한 갈등, 2차 갈등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랬더니 대통령이나 당이나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데 네. 사사로운 것들은 중요하지 아. 않다.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음. 이런 말씀을 네, 네, 또 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맞는 이 얘기죠. 말씀을 네. 그쵸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지고대로 또 듣기는 좀 어려운 것이 또 총선을 앞두고 네.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를테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어떤 출마 러쉬라든지 네.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이랑 용산 출신 인사가 붙는 지역구가 20개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뭐 잘못 본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 나온다고 등록을 했으니까 네네. 세 보니까 20명이 넘는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여당의 아. 좀 양지 따뜻한 곳, 아, 뭐 예를 들면 강남,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 예, 뭐 이를테면 영남, 네. 뭐 이런 데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사람들 결국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서 결국은 이제 공천 받고 당선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 아니 뭐 언론에서 일단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네.
처음에 그러잖아요. 네. 후광이 있겠습니까? 후광이 있겠습니까? 후광이 작용하겠습니까? 네. 하면서 좀 너털 웃음 같은 거를 네. 지으세요. 저는 이걸 딱 보고 대통령이 약간 자조적인 웃음을 좀 아. 지으신다는 느낌도. 지금 지지율이 몇인데 후광이 내 있겠습니까? 후광이 있겠어? 네. 약간 이렇게 조금 아. 좀 이렇게 낮추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아무튼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이 성공하는 비결은 대통령이랑 거리 두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후광이라는 게 있는 게 쉽겠어? 어렵지 네. 않겠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내가 그 출마한다는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다. 네. 특혜라고 하는 건 기대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걸 해줄 능력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애초에 지금 출마한다고 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네. 원래부터 다 정치의 뜻이 있던 사람들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세력 만들려고 차출해가지고 너 나가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원래 국회의원 보좌진 했던 사람, 원래 정치권에서 뭐 무슨 당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 당직자 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병력을 쌓고 출마를 하는 건데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너 아니냐. 어떻게 막아? 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라면 여기서 후속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뭐죠? 뭐 그런 국민의힘 당직자나 보좌관 출신 말고요. 네. 검사들은요. 혼나. 그런 질문.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 속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질의응답이 오가니까 네네네. 나라면 어떤 후속 질문을 할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정치하고 싶었던 사람 말고 네. 대통령이 서초동에서 데려와서 용산에서 쓴 사람들 중에서 정치권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그냥 상상만 해본 거죠. 예, 네. 뭐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녹화 대담이다 보니까 뭐 편집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원래 정치하겠다고 한 사람들 말고 네. 서초동에서 온 검사 출신인 건데 예를 들면 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아. 그 나토 순방 때 그 여사와 그 이전 비서관의 이제 부인이 또 같이 동행을 해서 논란이 네. 됐던 이원모 전 비서관 강남을 공천신청해가지고 또 뒤집어졌잖아요. 네. 또 심지어 거기에 누가 나간다? 박진 아. 외교부 장관 나간다. 네네. 뭐냐 이거 지금 용산 출신이 2명이나 와가지고 강남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양지 오브 양지에서 붙는다는 게 이거 지금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네. 대통령도 좀 경로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느냐. 네네네. 그래서 뭐 사실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강남을 안 나가겠다 좀 철회를 했다고 지금 일단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은 네. 후광은 없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공정하게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유,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아니, 우리 용남 용주 두 분 아니, 아니. 오셨나요? 네. 아니, 네. 이제 대담이죠, 대담. 네, 맞습니다. 이 대담. 너무 아슬아슬한 사랑 좀 마음이 좀 있어서 언제 그런가요? 끝나나 궁금했습니다. 네. 지루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 지루한 건 전혀 아니에요. 아, 네, 네. 지루할 수는 없죠. 네. 불충스럽습니다. 지루하다니요? 예. 저 그 있는 그대로 있는 전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죠? 예. 네. 네. 자, 무섭게 왜 그러세요? 자, 그 다음 주제. 네. 이제 여당과의 관계 얘기했으니까 네. 야당과의 관계도 이야기를 했겠죠. 네. 사법 리스크와 정치는 별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군요. 네, 앵커가 물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회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또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확실히 영수회담을 안 한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인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네. 있으니까 여야가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랑 또 만날 수 있는 건데 네. 내가 바로 그냥 뭐 영수회담처럼 이렇게 야당 대표 만나면 이건 여당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톤 자체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좀 더 스윗한 것 같습니다. 또 스윗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네. 굉장히 또 센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검사 독재 시절이면 뭐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동훈 네네. 위원장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래도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 정치는 정치니까 음흠. 만날 수는 있지.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근대에 있죠. 네. 자, 대통령이 여당 빼놓고 야당 대표만 만나는 거는 여당 대표를 좀 무시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만나 곤란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살짝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여당 대표는 따로따로 많이 만나잖아요. 아, 물론 여당이랑 야당은 다르죠. 네. 당연히 뭐 원래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여당 대표는 이제 뭐 청와대든 뭐 대통령실에 가가지고 따로따로 또 긴밀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네. 만날 기회가 많은데 야당 대표만 따로 만난다고 여당 대표가 섭섭해, 그러니까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못 만난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그 발언의 핵심은 네. 입법부에서는 입법부끼리 먼저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부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이 있으면 그때 만나겠다 뭐 이런 취지기도 했는데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네. 입법부를 설득해야 될 상황들이 네.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벌써 9건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은 이제 그게 그 절차적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온 법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일단 여당 야당끼리 안 된 거잖아요. 입법부 내에서 소통이 안 됐으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야당 대표 만나서 논의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뭐 법안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예, 뭐 그럴 이런 식의.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게 바로 거부권 국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렇다면 생각을 한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이제 아마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당 대표들 위에 이제 나는 있는 사람이라 네. 그 두 사람들이 잘 뭐 이렇게 네. 싸우고 나서 합의에 갖고 오면 이제 그건 내가 한번 봐줄 수 있는 네. 이런 느낌의 말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네. 입법부끼리 먼저 얘기를 하고 음. 그러니까 위에 있다기보다는 네. 나는 그렇죠. 분리돼 행정부의 있다. 수반이니까 예. 분리가 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더 위에 있다 이런 그런 건 아닐 생각은 거예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고 네. 저도 봅니다. 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것이지요. 네. 네. 자, 뭐 그런 얘기 했고요. 음. 뭐 이 정도 할까요? 대담 관련 이야기는? 대담 관련? 네. 대담 정도 관련은 이 하죠. 정도 하면 네. 될까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네. 한동훈 자, 비대위원장 네, 관훈 토론회. 예, 어저께 관훈 토론회 제가 아. 주요 워딩은 정리를 해드렸고,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오늘 또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거의 제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 다였습니다. 네, 네 번째 네. 아이템 제목은 감옥에 있을 자 누구인가. 어딘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예,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자,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청산 과제는 검사 독재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음.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아, 요 얘기 딱 하자마자 그 옆에 있던 논설위원들 이렇게 네, 술렁술렁. 수렁수렁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예, 이렇게 됐죠. 아 근데 관훈 토론회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걸요? 그러니까 관훈 토론 이름도 약간 좀 이제 너무 좀 올드한 것 같고. 아니, 그 원래 좀 거기 올드하신 분들 그러니까 모였어. 뭐 올드하신 올드하다기보다는 원로분들, 언론계 원로는 원로분들께서 뭐, 또 심지어 그 너무나 뭐 클리셰라고 할까요? 그 셔츠에 이렇게 멜빵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앉으셔갖고 네. 아 이게 난 너무 약간 좀 음. 올드 패션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아. 네. 좀 약간 관훈 토론회도 좀 시대가 벌써 네. 이렇게 지났으면 좀 좀 더 가볍게. 분위기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조금 가볍다기보다는 무게는 유지하되 조금 더 경쾌하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갈수 보시는 있는데. 분들. 네. 아무튼 좀 뭐 그래도 뭐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아, 네, 뭐 네, 됐다는 네. 점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를 안 하시잖아요. 아 한동훈 위원장 네. 이제 저는 이제 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관훈 토론회를 이제 네. 했으니까 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언론사 먼저 가면 이제 약간 다른 언론사들이 좀 시기질도 할 수 있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예, 예. 관훈 토론회라는 다 같이 공동 행사 한번 했으니까 네. 이제는 어디 나가더라도 뭐 크게 문제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장르완 여의도가 가장 먼저
한동훈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열심히 섭외하려고 뭐 비대위원장실도 찾아가고 네. 아시잖아요. 여의도에 발길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관훈 토론을 말고는 다 거절했다. KBS도 거절했다. 네네네. 라고 하셔서 그래도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어. 유튜브를 또 잘 저희가 안 봐서라고 해서 아니 유튜버들 한 5명 또 이렇게 모아놓고 유프로를 유튜브 요새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관훈 토론회처럼 네. 이렇게 해도 재밌겠네, 그죠? 유튜브 멜빵 메고 제가 그럼 멜빵 메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네. 어저께 굉장히 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저격 아닌 저격을 했죠. 음. 검사 독재 시절 그게 실존한다면 네. 당신은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음.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반응을 하진 않았고요. 민주당에서 바로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자, 이소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 독재가 없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아,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독재 시절 같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네. 아, 검사 독재가 없었으면 없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말은 지금이 검사 독재 독재, 시절. 시절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다 이런 네. 주장을 이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했고요. 양병숙 의원도 궤변이다.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 뭐 표적 수사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궤변을 하느냐?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나한테 안 당해봤잖아라고 했던 그 섬뜩한 말을 떠오르게 한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감옥 관련 언급이 요거랑 다른 맥락입니다. 네. 또 하나가 나왔어요. 뭐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또 네. 감옥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그 이준석 대표 유튜브 하잖아요. 여의도 재건축 조합. 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사의 유튜브 담당으로 근무 중인 한 당원으로부터 우리 아닙니다. 네, 우리 아니에요. 한 당원으로부터 한 권력자가 아. 개혁신당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라고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있으니까 네. 아, 그 중에 그중에 한 분이 명. 뭐 당원이었나 봐요, 개혁신당에. 오. 근데 이제 그분이 제보하기를 개혁신당 내용 다루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왔어요라는 그런 제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신당을 진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만큼 다룬 네, 데가 네. 별로 없어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집권하게 되면 네. 그런 압력 넣은 인간들 다 감옥 보내겠다라고 또 얘기를 감옥을 했습니다. 보내겠다고요? 네. 이것도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네. 보낼 수 있나? 네, 그럼 네. 압력 넣은 인간들 무조건 감옥 보내겠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이랑 키워드로 그냥 엮어서 전해드렸는데, 이준석 대표도 워딩이 굉장히 좀 셌네요. 네,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 지지율이 최근에 조금 정체된 국면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지금 뭐 이재명 대표한테 각을 세우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책 발표하면서 네. 조금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3시대의 파급력이 생각만큼 빠르게 이제 오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또 개혁신당 내에서는 우리를 다루지 말라는 압력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요건 볼수 찾아보면 있겠습니다. 어렵진 않겠네요. 그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네. 유튜브 채널 중에 개혁신당이 제일 안 나온대. 요런 데 저 찾아보면 안 찾을 건데요. 네. 네. 찾을 생각은 없고요. 예, 아무튼 뭐 이런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니까 네. 네, 뭐 또 확인을 하겠죠.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정말 네. 감옥 보낼 만한 일인 건지.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관훈 토론도 재밌는 얘기가 좀 많았는데 대통령의 신년 대담 때문에 네. 다 묻혔어. 그렇죠. 네. 네. 여튼 우리 신혜영 기자가 또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아. 오늘 감옥 관리를 안 했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 감옥에 한번 갇혀보세요. 예, 빠르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혜영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